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예민수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워낙 시장이 더 세게 갔기 때문에요.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부터 미국 증시는 2시부터 해서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장 예측치보다 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푸틴이 물린다고 하니까 물리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국면입니다. 변동성은 줄어드는데 심리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다. 그게 이제 갈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리오프닝 중에서도 가격을 인플레이션이 최대 화두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느냐, 인플레를 피해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전통 리오프닝보다도 식음료라든지요, 이런 쪽들, 화장품이라든지요, 이런 기업들 주목해서 오르는 건데요. 지금은 그런 제한적인 수준에서 공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종목 봐야죠.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는 강합니다. 조금 주춤주춤했는데요. 코스피가 0.9%, 코스닥이 0.8%, 1% 남짓 오르면서 소강 국면에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 대단히 반가운 흐름들인데요. 네, 전략들 세우고요. 또 종목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출발할 때 대비해서 시장 분위기는 조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영향 고스란히 좀 받아가고 있는데요. 조금씩 각각의 변수를 털고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개별 종목에 초점 맞춰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혜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특징주 먼저 점검을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쪽이 2차 전지 쪽일 것 같아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소재단의 종목들 함께 올라가는 모습 포착됩니다. 삼성, SDI 오늘 4% 가까운 상승세, SK이노베이션 5% 이상 뛰는 모습 포착됩니다. 모두 3일 연속 강세고요. SK온 대규모 투자 유치 관련한 이슈도 있었던 만큼 수급적인 흐름도 상당수 좋게 나타납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도 3일 내내 함께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 많이 사고 있는 종목 1위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리고 3위가 에코프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나란히 3% 내외 상승세 포착됩니다. 인터파크 보죠. 자사주 전량 소각 관련한 이슈가 들려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됐었는데요. 지금은 상승분 좀 반납했습니다. 꼬리 달고 5%대 상승 6,340원의 현재가 기록하네요. 중소형 컨텐츠 제작사들의 분위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좋습니다. 에이스토리와 사마네트워크스 모두 다 실적이 좀 좋았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었죠. 각각 5에서 7%의 급등세 확인되고 있고요. 올해 이 사마네트워크스나 에이스토리 좀 봐야 된다라는 증권사 호평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임주 보죠. NC소프트, 펄어비스, 크래프톤, 게임주의 대장격인 이들 종목. 어제 다른 게임주 다 올라갈 때 NC소프트 못 갔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네요. 펄어비스는 4% 이상 떨어지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나름 다른 게임주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의 호평이 있었던 펄어비스였는데 잠시 후에 투자 전략도 짜볼 거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크래프톤 어제 오늘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30만 원권 아랫단에서 진행되고 있죠. 자, 뱃셀 보겠습니다. 어제도 급등 나왔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갑니다만 오늘 장중 변동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네요. UAM 관련해서 테마성 종목으로 뱃살 같은 경우는 시장의 포인트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최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특징주들 보여지고 있는데 뭐니 해도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아닐까 싶어요. 화재부터 해서 내부자 거래 여러 가지 이슈 지나 보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최근 3일의 상승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일단 낙폭과대주들의 반등,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낙폭과대주의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업종 전체가 좀 움직이는 모습, 그다음에 작년에 보여줬던 소위 그 전기차 소재 종목군들의 뜨거운 모습들이 좀 더 강력하게 연출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의 반등은 말 그대로
그동안 뭐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위에서 조금 뭐 팔았던 사람들이 일단은 흩뿌리면서 도망가는 추세 정도로 보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내린 것이 뭐 업황이 나빠서냐? 그렇지 않죠.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일단 성장주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또 개별 종목 이슈 그것이 CEO와 관련된 이 부정적인 이슈가 어디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 받았던 프리미엄을 갉아먹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은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에 맞는 단기적인 전략을 쓰시던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좋은 산업이니까 네. 뭐 단기적인 아픔을 딛고 나는 정말 먼 그림을 보고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단기적인 주가 등락 자체를 아예 덮어두시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저항이 나타나면 바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답일 거고요. 네. 이 산업 자체와 그다음에 에코 그 프로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믿으시는 분들은 단기 시세를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투자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놓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잔금 해제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 김종열 잔금 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저희 조회수도 너무 잘 나와요. 그만큼 바닥잡기 종목도 꽤 많이 소개가 됐던 건데 오늘은 또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을 골라주셨어요. 펄어비스, 혼돈의 게임주, 펄어비스는 다를 것인가?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짜 총체적 난국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로또 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라고 했더니 인생의 운을 너무 다 끌어쓰는 기분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 게임주 보면 지난해 운을 다 끌었었나? 아니 실적만 나오면 조금 좋아도 조금 나빠도 다 급락이고요. 아마 섹터로 봤을 때 목표가 하향 리포트 제일 많이 나왔을걸요? 그렇습니다.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평가.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았지만 뭐 일회성 실적 아니냐. 그래서 네. 본질적인 어떤 이 기업들의 믿음이 많이 사라진 상황인데요.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면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 게임사들이 모두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비용 상승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뭐 게임 자체가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이런 것들이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게임이 최근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또 게임은 뭐와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까? 게임이 작년, 재작년에 좋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오미크론을 포함한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할 거다가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오미크론이 정점으로 가고 있어도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게임이 급전직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가졌던 기대감만큼은 못 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비용이 올라간다? 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신작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 스케줄들이 계속 뭐 지연되거나 날짜가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양상들, 이런 것들도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던 특징 기업들,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펄어비스 모두 다 대표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대표 게임들이 지금 약간 정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게임들은 정체 상황에서 비용은 올라가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뭐 결국은 이 게임주들은 지금 당장 매력을 가질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 이틀간 반등 구간에서 낙폭과대주들은 대거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네. 근데 뭐 위메이드 정도를 제외하면 소위 대형주들이 굉장히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등락에 갇혀 있는 것은 이런 총체적 난국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아픈데 또 맞는 느낌이에요. 위원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그럼 오늘 펄어비스를 왜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골라주셨는지 분명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가보죠. 개발 엔진. 펄어비스 개발 엔진? 새로운 신작에 대한 개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 게임사들 중에서 개발 엔진을 자체 개발 엔진을 갖고 지금 있는 회사는 펄어비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유니티라든지 에픽게임즈라든지 해외 쪽에 개발 키트나 엔진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은 자체 개발 엔진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펄어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미래 그림에 있어서 펄어비스가 다른 게임사와 다른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게임 엔진입니다. 이런 게임 엔진이 어떻게 구현되는 것이냐, 실제로 이런 굉장히 별로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현실적인 그림으로 뭐 햇빛이 어떻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주로 게임 엔진의 역할이라는 거죠. 물론 게임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붙이고 그것을 또 구현해내는 것 자체가 게임 엔진이 하는 일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지금 뭐 붉은 사막, 뭐 검은 사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메타버스 세계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잘 구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게임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블록스나 유니티나 에픽게임즈나 뭐 언리얼 같은 회사처럼 이걸 소위 패키징화해서 팔 수 있다면, 그다음에 이런 어떤 하나의 또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유니티나 글로벌 탑티어만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다른 게임사와 그나마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으면 무엇이 좋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M&A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회사들을 M&A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특화되어 있는 IP가 있거나 아니면 자체 개발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소위 이제 플랫폼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들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것처럼 이런 대형사들끼리의 인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혹은 자신이 인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계를 놓고 이 기업의 변화 포인트를 가져올 만한 요소들을 짚어주셨어요. 펄어비스 개발 엔진, 자체 개발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긍정의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가보죠. 도깨비와 P2E. 도깨비는 뭐 2023년 얘기 나오고요. 또 P2E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말 수익을 내갈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모든 게임사들이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네. 부분이죠. 메타버스를 어떻게 연결하고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가 관건인데 저는 이건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제 시기에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소위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P2E가 현실적으로 구현될 거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명확히 답을 할 수 없는 분위기다. 실제 게임이 나와봐야 또 시장의 반응을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을 뭐 아주 우리가 높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위메이드의 전반적인 급변동성도 뭔가 좋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이게 돈이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애플과 구글이 개인정보를 잘랐더니 바로 수익성이 급감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지금 특성을 보시면 아까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그림이지만 네. 내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이 도깨비라고 하는 게임은 뭐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히려 또 변동성을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 종목은 지금 일장일단이 모든 뭐 회사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게, 그래서 지금 긴 시각으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긴 시각으로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서 단 한 종목을 골라서 사라, 제 선택은 펄어비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검은 사막이나 붉은 사막의 전반적인 계획도 약간은 유동적이죠. 그다음에 과연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인데다 향후 도깨비와 관련된 변동성까지, 또 P2E, 뭐 NFT, 메타버스와 관련된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가는 길이 조금 험난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투자 기법이 되었든 그런 네. 것들을 통해서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투자자는 저는 뭐 지금 가격이라면 큰 부담 없이 모아나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 뭐 단기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트레이딩 정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그러면 기술적인 어떤 저항 라인 정도는
뭐 한 12만 원 정도를 돌파하는데 조금 애를 먹을 것 같아서 그 정도의 가격을 이게 목표가가 아니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어떤 크리티컬한 가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을 쉽게 돌파해낼 수 있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업사이드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 정도의 가격을 넘지 못한다면 뭐 그 정도의 가격을 고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스윙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12만 원 위에를 그어놓고 그 아래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중장기 관점은 다시 한번 전략을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 오늘 시세가 나오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 테슬라 타고 바닥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아마 1번은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전지박을 중간에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가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오늘 장 급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또 저희가 혹 할까요? 일단 최근에 주가가 최근에 워낙 안 좋았잖아요. 실적도 예상에 미치지 못해서 변동성이 컸고요. 테슬라 관련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테슬라 지금 4680 배터리가 테슬라 차에 전량 공급되는 게 아니죠. 거기다가 또 동사가 제공하는 이 동박 자체도 자동차 전량에 공급되느냐? 또 아직 그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얘기가 붙으니까 당연히 모멘텀도 붙고 굉장히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낙폭과대에 따른 반작용, 거기에 이제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뉴스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테슬라 효과를 정말로 뭐 장기로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오늘 나왔던 이슈 하나만으로 올해 밸류에이션을 급격하게 바꿀 만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100만 대 팔린다고 했을 때 뭐 한 3, 40만 대 정도를 공급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중에 과연 얼마만큼의 동박을 공급하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로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수익성도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슈는 말 그대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그다음에 이슈 몰이에 따른 반등,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상승에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신 건데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이번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단기간에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에서 밸류 평가 어느 정도로 받아야 된다 보시는지요? 네, 지금 뭐 네이버 기준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살펴봤을 때 올해 추정 실적 기준에서 70배 정도의 PER. 그다음에 현재 이 종목의 이익의 업사이드가 언제부터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결국 올해 하반기부터 뭔가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뭐 인플레 이슈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주가의 변동성은 이렇게 밸류가 높은 종목군들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슈가 있어서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급등했을 때 따라 사기 어렵죠. 그다음 두 번째, 이걸 내가 더 저가에 샀어야 되는데 하는 조바심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조바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는 여전히 뭐 주가가 춤을 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게는 앞으로도 여러 번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정말로 수익성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사셔도 정말로 이 기업의 그 업사이드 스토리가 계속 작용되는 것이라면 저는 전혀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고 특히 하반기의 수익성을 보곤 반드시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변수다. 이것은 해당 종목의 솔루스 첨단 소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2차 전지, 그것도 밸류가 적어도 PR 50배 이상에서 놀고 있는 대부분의 소주 종목군들에 모두 해당하는 이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들의 최근에 한 이틀간의 흐름을 보면서 괜히 초조하게 느끼셨을 텐데 뭐 그럴 필요 없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포인트가요. 궁금해요. 이거 소재냐 셀이냐 완성차냐 이게 사실 많이 빠지긴 소재나 셀 다 같이 빠졌지만 소재의 낙폭이 훨씬 컸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또 탄력도 더 강하게 갈 때는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올해는 좀 안정적인 걸 택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고민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뭐 대결 구도로 해놨습니다만 실제로 단기적인 매력도를 보시면 말씀하신 게 정답이죠. 부등호가 그냥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네. 많이 빠진 만큼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게 되면 당연히 많이 빠진 소재라든지 셀 종목군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슈만 나오면 이런 종목군들은 뭐 오늘처럼 폭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제 선택은 올해는 완성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기차 모델이 작년까지는 테슬라의 거의 뭐 독주였다면 올해는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그 성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하면 여전히 넘사벽 테슬라가 1위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관심 포인트는 향후 나올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전기차들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냐와 더불어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거의 올해나 내년 초 정도까지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보조금은 줄어들거나 아니면 차종별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올해 이제 이 완성차들이 연초에 좋았다가 대거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자동차가 나오는 시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은 테슬라보다는 후발주자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공급 안 된다, 뭐 안 된다 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급이 재개되는 시점부터는 셀 종목이나 뭐 소재 종목군들도 반등할 수 있지만 좀 더 안정적이고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전기차를 새롭게 런칭하는 레거시 자동차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올해에는 가져가시는 것이 아마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세 종목을 동시에 산다면 제가 보기에 연말 수익률은 아마도 완성차, 레거시 자동차 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럼 솔루스 첨단 소재 왜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 종목의 반등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쫓아 살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본 것이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쫓아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가격 라인을 좀 위험한 가격대를 어디로 봐야 돼요? 일단 매수 시점 자체가 조정 시에 전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뭐 8만 원대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포인트 잡아주신 내용들 여러분 이 종목이나 산업을 바라볼 때 하나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슈 그 정도를 정리를 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왠지 실컷 방송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억나는 건 현대차가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잔금해제 종목 이 스토리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우의 잔금해제 다시 보기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